네, 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김지현입니다. 지난 한 주는 회복의 주간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 그 안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나흘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무려 5.6%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요 지표 발표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시장은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지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월 굉장히 출렁거렸던 한 달이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 출렁임을 뒤로하고 이제 4월이 끝나가는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그리고 고용에 맞습니다.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발표들이 이번 주 예정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일단 지난주까지 글로벌 증시는 다소간의 회복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4월 초였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했던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그날 직후에 보였던 출렁임으로 나타났던 하락분은 일단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만회를 했어요. 회복을 했죠. 네.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는지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뭐 일단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꽤 센 모습을 보였다. 의외죠? 그러게요. 네. 코스피가.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주요 지수들이 이제 4월 초 이후에 한번 뚝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죠. 네.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4월 2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한 내용을 이제 발표한 네.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뭐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등락하는 등락이 있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전체적으로는 뭐 4월 9일에 다시금 이제 일주일 있다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연장하는 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과의 협상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소 좀 안도 랠리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꽤 강한 모습을 좀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전체적으로 다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증시 움직임도 전반적으로는 다 3월 말 주가 지수를 대부분 다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게 그동안의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움직임인 거냐 아니면은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이 안도 랠리 자체가 베어마켓 랠리인 거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S&P 500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요 지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했고 추세적으로 좀 약화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이번 랠리가 이번에 반등 나온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베어마켓 랠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주제가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걸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닝 시즌에 거의 뭐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이번 주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중에 이제 뭐 4개, 한 네, 5개 정도 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엔비디아가 5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과 또는 그 실물 경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폭이 워낙 4월 초에 컸기 때문에 그를 되돌리는 정도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숫자들을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언급이 그렇죠. 있었어요. 시장의 심리를 저희가 경기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볼까요? 뭐 일단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이제 소프트 데이터들, 기업들의 심리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심리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시차가 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네. 이 시차가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는 산업재 금속, 산업 금속 중에서는 구리이고요.
그리고 약간 안전자산 쪽에서는 금인데 그렇죠. 이 구리와 금의 가격 비율을 좀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네.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금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3,300달러를 온스당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와 금 가격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한 4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1986년부터 나와 있는 건데 그 이후를 보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구리가 이제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인즉슨 구리와 금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보면 분모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심리보다는 좀 더 경기가 좀 더 하방 압력이 좀 높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네, 강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접 지표로도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제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방향성을 단기간에 좀 가름할 수 있는 네, 네.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물 경기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산업금속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은 사실 경기에 대한 심리를 반영 일부 해야 한다고 봐야 하겠죠. 사실 아래로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이야기하는 금값은 어찌됐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맞습니다. 올라와 있고 하다 보니 두 금속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걸 되돌릴 만한 실물 지표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한국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도 봤지만 코스피의 이번 장에서의 되돌림이 굉장히 힘이 좀 있었어요. 이게 다만 수급을 봤을 때는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더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 썩 달갑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면 지난 4월 한 달을 한번 되돌아보면 뭐 저희가 이제 앞에 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아메리카 네. 강도가 꽤 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많이 팔게 되면 시중에 풀려 있는 달러가 훨씬 더 많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미국 증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미 국채 시장에서 그렇게 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비교할 수 있는 통화들의 매력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유로라든지 일본 엔화라든지 네. 또는 스위스 프랑 이런 통화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들어서 10% 가까이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우리가 원하는 빠져 있더라라고 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원화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다시금 1,430원대 중반대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게 지금 기울기가 파란색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팔고 있는지 또는 사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인데 저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4월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고점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의 11조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상호관세를 90일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10일 날 열린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긴 했어요. 네. 그날 빼고 다 순매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면 썩 좋지 않은 네.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좀 하방을 좀 견고하게 다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데는 기관과 개인의 역할이 좀 있긴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ETF 단에서 섹터별로 네.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일단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테크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한 움직임이 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꿋꿋하게 월등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섹터가 조선과 방산 쪽입니다. 네, 그렇죠. 조선과 방산 쪽도 상당히 견고한, 물론 이제 약간 그
증자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네. 이슈가 있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또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조선과 방산 쪽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이번 달 2,5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다만 그 뒷단에 있는 수급을 봤을 때는 아직은 마음 놓기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올라왔던 섹터들을 봐도 사실 기존에 주도해왔던 것들, 그리고 낙폭이 꽤 컸던 것들 위주로 좀 반등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정도 그렇고 한국 정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월말 월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 그리고 1분기 GDP 잠정치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또 고용 보고서도 나와요. 하나씩 다 이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중요하죠. 것들이기 네. 때문에 하나씩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제조업 지수부터 좀 볼까요? 제조업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나왔던 S&P 글로벌에서 나온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PMI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서비스업이 좀 줄어드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과도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뭐 ISM 제조업 지표가 갖고 있는 선행성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재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뺀 지표가 재고 순환 지표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주문할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손주문을 많이 하는 하고 뭐 기업들을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재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주문량을 더 늘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규 주문과 재고의 뺀 값이 그러니까 플러스로 더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제조업 경기가 더 훨씬 더 좋아지고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보고서상에서도 보면 이 지표와 우리나라 수출 간의 상관관계도 꽤 높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재고 순환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일반 제조업 지표 대비했을 때 선행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선행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고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이걸 3, 4개월 정도 시차 조정을 한 겁니다. 네. 시차 조정을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주황색선의 재고 순환 지표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한 3, 4개월 후에 제조업 경기가 다소 좀 둔화될 여지 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전년 대비로 보면 대략 한 5% 정도, 5.2%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특히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14% 넘게 감소하는 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관세라고 하는 큰 불확실성의 영향도 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의 영향도 분명히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할 네.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5월 초가 끼어있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도 그렇죠. 이제 발표가 네. 되죠.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볼 건 미국의 성장률 지표예요. 잠정치 1분기 GDP 잠정치 나오는데 역성장 가능성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굉장히 3년 높죠. 만에 네. 3년 만에 지금 다시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저희가 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애틀란타 연에서 나오는 GDP 나우이죠. 네. 지금 보면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이번 30일 날 나오거든요. 네. 30일 날 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막상 나온 숫자가 저대로 나오면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2월 달에 금수입이 확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이걸 조정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0.4%이긴 해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 외부의 압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도 이번 30일 이후부터 새롭게 추정되는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 금수입을 조정한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모델링을 바꾼다고 하긴 네,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30일에 나올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현재 추정치만 좀 놓고 보면 약간 좀 3년 만에 다시금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날 걸로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용 시장도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고용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이제 주 후반에는 고용 보고서도 나올 예정인데,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도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소프트 데이터 중에 미시건대나 컨퍼런스 보드 또는 뭐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 이내에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기도 네. 했었죠.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뭐 솔직히 이제 물가에 대한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단에 대한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저희가 8월과 9월에 경험했었던 그때 급락장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50bp라고 하는 B컷, 예상치 못한 B컷을 단행을 했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 B컷을 단행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의 악화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방금 말씀드린 8, 9월 달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샤메 법칙이라고 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관련한 이제 시장의 이제 데이터이기도 했었죠. 이게 가장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런 우려를 지금 다시 연준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말을 좀 빌려보면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되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심심치 않게 네. 들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좀 비교해서 보면 지난주에 인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죠. 네. 인텔의 정직원이 전체 직원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0%를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 2만 명이 넘죠. 그러네요. 12만 명이니까 뭐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네. 감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보면 계속해서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게 가장 이제 직관적인 게 인건비 네. 절감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민간단에서 보면 매달 초에 챌린지 그레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각 기업들이 곧 발표하는 정리 해고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맨 오른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걸 빅스 지수하고 좀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 주식시장의 변동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기업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발표도 상당히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네, 나타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보면 2월과 3월 각각 팬데믹을 제외한 구간에서 보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수치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네. 꽤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도 상당히 여러 기업들에서 정리 해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인텔이 발표한 2만 명의 네. 여파도 꽤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또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들까지 쭉 챙겨드렸어요. 말씀드렸듯이 4월에 이제 바깥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이 시장에 있었고, 다만 이제 4월 내내 이를 만회하는 뭐 어찌 보면 예상됐던 반등 정도의 흐름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4월 초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가장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이외에도 스타벅스, 그리고 GM과 포드, 쉐브론과 엑소모빌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 일본에서는 이번 주 중반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학견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